자, 그럼 또 수급 봐야죠. 수급이 된다. 네, 오늘의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간 기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부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오늘 무엇보다도 이 외국인과 기관, 한국 시장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까지는 기관의 물량이 정도 많았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같은 시장 어떤 종목과 섹터를 매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 종목부터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방산주도 함께 담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담지만 반대로 현대 로템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담아가면서도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매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LG화학부터 포스코홀딩스까지 담아가고 있는데 전일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도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그룹주 일제히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건 LG화학부터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기관 역시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기 엔진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가운데 방산에 대한 이슈가 나온 만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 풀어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풀어달랍니다. 수급으로. 뭐 음, 특별히 달라질 게 있을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회사가. 뭐, 뭐 뷰나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다 많이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100만 원이 될까? 황제주로 등극을 안 하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제일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최근에 1년 동안도 그렇고 몇 년 동안 거의 30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제 결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하나그룹 자체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방산 품목에 대해서 그전에는 진짜 방산에 대한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 무게체계를 수출하는 구조로 잘 만들었던 작업이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판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착실하게 잘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제 83만 4천 원까지 갔지만 100만 원까지 가려면은 역시 뭐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겠죠. 역시 2분기 실적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이 또 해외 쪽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수주 계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2분기도 실적에 대한 최대치는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뭐 걸리는 부분이 약간은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잖아요. 네. 뭐 달러가 지금 약세인 상황에서 이 방산 품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달러로 좀 거래가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을 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온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수주 부분은 계속 좀 좋아질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쟁에서는 휴전은 종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종전은 없고 휴전이 계속 될 텐데 이 휴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방산주들에는 외적인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력은 계속해서 자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선 100만 원이 안착이 되는 부분은 그 다음 일이지만 저는 100만 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 보신대요. 100만 100만 원. 원 넘을 거라고 보신답니다. 네.
근데 또 방산 섹터 자체를 보면은 외국인도 기관도 최근에 며칠 동안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흐름을 보면은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둘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예. 흐름 자체가 방산을 최근 한 2주 정도 적극적으로 산다기보단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진짜 잘 갔잖아요. 그래서 네네. 혹시 이렇게 피크아웃이고 다른 섹터를 올리려고 하는 걸까 봐 나중에 잘 가더라도 좀 두려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 상현이라면은 방사는 재료가 나올 때마다 그냥 오히려 보유 주식을 좀 줄여보는 고 다른 걸로 교체해 보는 건 어떨까? 저희 둘은 생각이 이러네요. 방송하는 쪽은. 저는 주가가 음. 떨어졌을 때마다 저는 사야 된다라고 오.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현대 로텐도 마찬가지지만 뭐 몇 년 전까지도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지금 기록했을 때 전부 다 또 부담스럽다. 똑같은 얘기 다 했었거든요. 음. 뭐 그 이후에 뭐 주가가 뭐 세 자릿수의 주가에 대한 상승력을 계속 보여준 걸 보면은 저는 방산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전에는 방산주가 이제 테마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을 쏘거나 그랬을 때는 주가가 뭐 급등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올해 상반기 때 주가가 또 유상증자나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급락했지만은 결국은 실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만회하고 신고가를 다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향후에 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는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수출에 대한 어떤 효자 산업이라고 지금 바뀐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또 새로운 대통령이 방산주에 대해서 어떤 패키지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산업 대비해서는 좀 삼박자가 좀 고루 좀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 이제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이 두려워서 매수를 못 하겠다. 이거 외에는 외부적인 이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90%다 호의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주가의 100만 원에 대한 안착은 가봐야 알겠지만 100만 원 돌파는 저는 이제 올해는 꼭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착실히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현대 로텐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동유럽 쪽에서의 공장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유상증자했던 부분을 좀 의구심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을 현재 좀 투자하는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그룹 자체도 뭐 승계 작업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자본도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주가에가 좀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싸게 사는 구조로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곱씹어볼 대목이 있는데 이성훈 차장이 말씀하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방위 산업을 육성하겠다?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기업 독단 형태였다면 사실 방위 산업의 고난이도의 기술은 정부 주도하에 있는 산하 기관들이 일부 공유가 되거든요. 그걸 돈 주고 땡 싸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양날의 칼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은 대립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하면서 컨트리 리스크를 낮춘다고 하는데 음. 이게 이제 방산이라는 개념은 사실 뭔가 조금 그래도 우당탕탕 거리는 거에 대한 심리가 있잖아요.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전은 없고 휴전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은 내용도 있긴 한데 자, 우린 이성우 차장과 저는 조금 대립된 의견이에요. 그러면은 김유정 아나운서가 보시기에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저는 국내 방산주를 볼 때 그 전날 밤
뭐 독일의 방산 종목들, 미국의 방산 종목들이 어땠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비교해서? 싶은 성향이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물론 호재가 있겠지만. 근데 아까 저희가 영국 이야기도 했지만 최근 좀 유럽 내에서 네. 좀 재정 건전성 어. 그리고 뭐 GDP 대비해서 얼만큼 그들이 방위 산업에다가 지출을 할 수 있는지 얘기가 나왔을 때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관련 방산 기업들이 쫙 떴잖아요. 그렇죠. GDP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갑자기 이번 달, 지난달 말 들어서 조금은 경제가 좀 어렵고 그만큼 기대했던 만큼 투자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조금 이렇게 반감되면서 그 기대했던 흐름이 조금 꺾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럽의 경제 상황, 그들의 GDP 대비 국방비에 대한 지출 현황도 좀 체크한 다음에 좋아 보인다면 그때 들어가 보고 싶다. 네. 네. 뭔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싶습니다. 아, 기다리겠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대표격인 김유정 아나운서. 물론 다 꼭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투자자들마다 성향은 다르고 선호도는 다 다르고 어떤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의 합리적 결정을 하실 건지는 다르지만 이성훈 차장은 마무리 전략 정도. 일단은 자 방산주들이 지금 단순 어떤 오늘 수주도 얘기 나왔지만 참 이게 어떤 국가 간의 또 그런 그 협약도 이런 부분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방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좀 동유럽적이나 뭐 이쪽으로 이 수출이 됐을 때 다른 산업적인 여파의 그 파급력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단순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사능 제품을 수출했을 때 어떤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도 각국의 어떤 그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좀 강화가 돼야 또 이제 우호적인 국가 또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라는 실적 부분이 받쳐준다라는 점에서는 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저는 좀 과감하게 매수할 때는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주가 조정받았을 때 또 이제 매수를 놓쳤던 그런 부분을 상기한다면 주가 조정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렇죠. 사실 시세 전체 틀의 방향을 계속 저는 위를 본다면서도 이쪽 섹터는 조금 늘어질 거야. 이것도 모순일 거예요. 아마 같이 다 이렇게 뭐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수급 진단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수고해 주셨고요. 김정환 아나운서도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